출발 시장 특징주 찾아보겠습니다.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. 코스피 100 상승률 상위 종목들입니다. 1위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. 3% 이상 오르고 있고요. 2위가 LG생명과학, 3위는 세아제강, 4위 파미셀, 5위는 삼광유리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중에 한국가스공사의 상승이 단연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. 네, 일단 최근에 계속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그 가스전 같이 관련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유가도 일단 조금씩 흔들리고는 있는데요. 90달러 선에서 좀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, 만약에 이제 경기까지 좋아진다 그러면 계속 좀 강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,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예. 다른 종목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예. 다른 종목들은 특별히 뉴스가 있거나 특징 있는 종목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.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닥 100 상승률 상입니다. 1위는 SK컴즈입니다. 8%까지 상승폭을 키웠고요. 2위가 SK브로드밴드, 3위 ICD, 4위는 컴투스, 5위는 모두투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. SK컴즈가 장 초반부터 좀 눈에 띄었었는데 상당히 빠르게 좀 오르네요. 네, 제가 좀 놓쳤는데요. 일단 지금은 11.7%까지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시세까지 올라와 있는데요. 싸이월드를 SNS처럼 해서 이제 모바일 쪽 공략하겠다, 이런 쪽 전략 나오고 있는데, 의미가 있겠습니다. 워낙에 SK 쪽은 가입자가 제가 3천만 명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이런 부분들이 빅데이터라고 그러나요? 이런 쪽까지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이제 소비자들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이걸로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고요. 계열사가 전체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것 같기 때문에 이미 수집되어 있는 정보들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 모멘텀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료가 있는 회사인 것 같고요. 브로드밴드도 아마 같이 좀 연동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ICD가 자사주 한 30억 정도 취득 얘기 나왔는데, 주주가치 재고 차원이라고 합니다. 저번에 SFA 나오고 나서 이제 좀 몇 달이 다시 나왔는데요. 일단 회사에서 돈 써가지고 주가 방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더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. 상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단은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. 그리고 게임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, 다시 한번 순환매성으로 또 21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또 올라오는 모습인데, 이게 이제 전고점을 뚫고 가겠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코스피 시황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. 전적으로 코스피가 좀 더 부진하다고 그러면 이참에 한 번 더 갔다 올 수도 있을 것 같고, 수급에 의해서요. 그래서 또 실적이야 이미 또 알려진 것이고, 오늘 추가로 이제 더해진 재료가 카카오톡 게임센터가 이제 출시를 하면서 오픈을 하면서 더 이제 효과가 기대된다 해서 목표가를 유아 쪽에서 이제 한 86,000원 선으로 올려잡았는데, 이런 게 직접적으로 좀 오늘 좀 추가 상승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. 모두 투어는 워낙에 이제 중국 연휴 앞두고 항공, 숙박, 여행 이런 쪽들은 카지노까지 포함해서요.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일본이랑 중국이 조금 그렇다고 그러는데, 모르겠어요. 그것 때문에 중국으로 일본으로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심리적으로 이게 좀 긍정적인 요인을 제공해서 여행주 주가도 좋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리고 호텔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어제였죠. 이 종강역에 인근한 중저가 호텔입니다. 호텔 아벤트리 종로를 드디어 이제 개관을 했는데, 이를 통해서 좀 인바운드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하락하는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.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. 코스피 200 하락률 상위 1위는 웅진에너지입니다. 2위는 대우증권, 3위 GS, 4위 S-오일, 5위는 한진해운홀딩스로 집계되고 있습니다. 정유와 태양광 관련주, 그리고 대우증권이 좀 눈에 띄는데, 이 유동성 장세에서 꼭 살펴봐야 될 종목이다, 이런 얘기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. 네, 맞습니다. 네. 먼저 웅진에너지부터 보겠습니다. 오늘 웅진에너지는 어제 장마감 후에 웅진홀딩스한테 280억 돈 빌려줬다고 나왔는데요. 네. 본인도 어려운데 서로 이렇게 계열사 간에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재무구조, 재무 리스크 때문에 오늘 좀 더 추가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폴리실리콘 업황은 다들 아시는 거겠고, 계열사 매각 관련한 코웨이 매각 관련한 것들은 예상보다 자금이 많지 않다, 이런 혹평까지 나오는데, 어쨌든 웅진에너지는 그룹사 전체가 조금은 좀 힘들다,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증권주는 일단 대우증권은 상한가 치고 나서 더 뻗질 못하네요. 거기서 13,000원 중반대에 딱 제한돼 버리는 상황인데, 이렇게 되면 단계 조금 이익 매물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추세가 워낙에 양봉을 강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예전 경험에 비춰보면 그래서 급락하기보다는 좀 더 쉬었다가 다시 한번 타진해보는, 그리고 지수가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는 좀 보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유주는
말 그대로 뭐 금 관련주처럼 그 유가가 움직이는 거다 조금 더 연동된 상황을 보여주는데요. 아마 재고 평가 차손 뭐 차익 이런 것 때문일 것 같아요. 유가가 단기간에 단기에 한 4달러 배럴당 4달러 정도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오늘 좀 힘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S-오일 오늘 나흘 만에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.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 빠지는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. 코스닥 100 하락률 상입니다. 1위는 STS 반도체, 2위 3S, 3위는 젠백스, 4위 하이로코리아, 5위 메일유업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1에서 2% 정도 빠지네요. 어떤 특징으로 묶을 수가 있을까요?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그동안에 좀 혼자 좋았던 쪽, 그러니까 좀 강했던 쪽이 이제 시그네틱스랑 STS 반도체 그리고 그 알파 칩스를 좀 끼워줘야 될지 모르겠는데요. 알파 칩스라든지 뭐 이런 쪽 그 국제 일렉트릭, 원익 IPS 이렇게 좀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. 뭐 견조합니다. 근데 이제 단기간에 좀 올랐기 때문에 조금 밀리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조정은 눈 감아줄 수 있다고 봅니다. 나중에 뭐 큰 폭은 아니기 때문에 좀 봐도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3S는 사실 저 회사는 뭐 잘 모르겠어요.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주가가 아주 뭐 거의 뭐 폭등했었죠. 폭등했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오는데 최근이 아니네요. 작년 말에 29,000원 찍고 나서는 계속 하락세네요. 근데 단기간에 지금 8월달 고점에서 상당히 급락이 나왔습니다. 근데 뭐 어떤 재료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단기간에 좀 많이 빠졌던 부분에 저가에서 들어올 만한데도 뭐 힘을 어제 조금 받고 나더니 또 하루 만에 또 밀리는 것 같은데 아마 펀더멘털 관련한 리스크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퍼가 386배, PBR이 10배 나오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하이로코리아는 아까 피팅 쪽 얘기 잠깐 이제 가스공사 얘기하면서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요. 워낙에 하이록은 실적 관련한 모멘텀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신고가 부근에서 23,000원 선 부근에서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뭐 이 정도라 그러면 뭐 저점 매수 기다렸다 노려볼 만 할 것 같습니다. 이격이 21선하고 많이 벌어졌던 게 이제 9월 14일 날 109%까지 벌어졌었는데요. 종목이 작기 때문에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. 5일선 부근에서 종가의 지지만 잘 된다고 그러면 홀딩 전략 맞다고 보고요. 메일유업은 계속 랩은 하는데 뭐 정치 테마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워낙에 뭐 실적 가지고 덮는 것 같긴 한데요. 뭐 저출산 테마로 좀 묶여서 수급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단기에 워낙 급등했었기 때문에 좀 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은 거래가 많이 실리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. 코스피 200 거래량 상위 1위는 SK하이닉스, 2위 웅진에너지, 3위 대우증권, 4위는 STX 펜오션, 5위가 파미셀로 나오고 있습니다. 앞에랑 좀 겹치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고요. STX 펜오션 정도 좀 새롭게 올라와 있습니다. 네, 일단 BDI만 봐서는 펜오션은 계속 매도죠. 매도 해야 되는데 워낙에 이제 PBR 매력이 있고 또 STX가 자체적으로 하려는 그 재무구조 개선 노력들이 조금은 계속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업황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재무구조 개선만으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트레이딩 접근이 맞다고 봅니다. 그리고 아까 웅진에너지는 말씀드렸었고요. 그룹사 전반적인 문제점들. 그리고 증권주는 대우증권이 제가 볼 때는 큰 종목에서 대장이었는데 좀 밀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주춤할 것 같습니다. 좀 봐야 되겠고요. 5일선 이탈 여부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완전히 빠져나가는지. 그리고 하이닉스는 뭐 이 정도 단가에 저번에 한번 올랐다가 쉬는 것이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볼게요. 저번에 금요일 날 9월 14일 날 나왔던 22,950원 종가의 허리 부분인 22,800원 선, 600원 선이 지지만 되면 그게 얼추 또 5일선하고 또 맞아떨어지네요. 단기간에 좀 쉬는데 플랫폼 이후에 계단식 상승 패턴 한번 기대해 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현재까지로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코스닥에 거래 실리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위는 SK컴즈입니다. 2위가 SK브로드밴드, 3위는 TK케미칼, STS 반도체가 4위, 5위는 파라다이스 순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. 역시 앞과 많이 겹치고요. SK컴즈 거래까지 많이 실리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에요. 네, SK컴즈도 그렇고요. 지금 이니텍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. 다날도 거의 뭐 상한가 육박하는 시세, 또 KG모빌리언스도 굉장히 좋습니다. 이 결제 쪽까지 포탈 뭐 이런 쪽이 같이 좀 섞여서 인터넷 쪽이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제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어젠가 그제 나왔었는데 사실은 제한을 30만 원으로 뭐 보안 우려 때문에 30만 원으로 초기엔 제한을 한다는데 사용 금액을요. 그게 이제 완전히 추세를 바꿔서 신용카드사를 다 망하게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인지 좀 긴 관점에서는
신용카드사가 가만히 있을 만한 재료는 아닐 정도로 압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. 어쨌든 그쪽 그 결제 쪽에서도 상당한 그 뭐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겠고 조금 섬뜩하긴 합니다. 무서워지기도 하고요. 이게 정말 예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뭐 바코드를 정말 이제 인식을 해서 다니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속 변화해가는 흐름 속에서 그 살아남을 만한 업체들이 이제 몇이나 있겠는가 싶은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시황은 그 뭐 KG라든지 이니시스 계열, 이니텍 계열의 회사들 그리고 다날이라든지 오늘 강한 쪽들까지 같이 연결되겠고요. 컴즈는 아까 조금 다른 재료이긴 한데 뭐 인터넷 쪽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좀 확장할 수 있다는 점들에서는 같이 좀 묶여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안 문제만 아니라고 그러면 그 성장이 좀 커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STS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익 실현 매물 정도인 것 같아서 뭐 크게 뭐 흔들리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파라다이스는 뭐 반사이익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실적이 없으면 저렇게 또 못 올라가겠죠. 그래서 단기에 많이 올랐던 부분 부담인 것 같고요. 밸류에이션도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뭐 워낙에 뭐 중국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, 거래 실리는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. 스튜디오 나와주세요. 네, 개장한 지 33분